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34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네, 언제나 아무 생각 없는 아저씨. 네, 5월은 잔인한 달. 5월은 잔인한 달. 5월 너무 힘들어, 이씨. 네, 5월입니다, 여러분. 5월이 벌써 왔지요? 5월은 정말 날이 많아요. 어릴 때야 뭐 아무 생각 없지. 어릴 때 아무 생각 없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하루하루가 고비야. 어린이날 끝나면 어버이날, 어버이날 끝나면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끝나면 또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뒤지게 많어.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 제일 나쁜 새끼가 이런 거 자기가 할 땐 다 해먹고서 막상 하라고 그러면 뭐 힘들다고 안 하는 놈들. 딱 나 같은 인간들이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234회 녹음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먹다 남은 콘트라베이스 블랙 앤 샷에다가 제가 우유 넣고 믹스 커피 탔더니 뒤지게 맛있네. 그래, 이런 게 커피지. 뭐 시그니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솔직히 나가갖고 당 잔뜩 들어간 커피 먹으면서 막 맛있다고 막 열광들 하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라떼에 설탕 꿀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난 연유만 넣고 꿀 타 먹어도 맛있던데. 굳이 나가갖고 그걸 왜 5,000원씩 8,000원씩 주고 먹는지 잘 모르겠네. 자, 아무튼 콘트라베이스 블랙앤샷이라는 커피 지난 시간에 좀 엄청 쓰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우유를 넣고 이제 당이나 설탕 같은 거 좀 더 타서 먹으니까 상당히 맛있습니다. 역시 이 커피는 당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야, 이게 지금 내가 입맛이 좀 싸구려가 됐나? 아, 역시 커피는 믹스지. 네. 최근에 이 방송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그 부산촌놈? 네, 부산촌놈이라는 컨텐츠에서 호주 워킹을 가는 내용, 그 허성태 씨, 우리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허성태 씨가 호주의 카페에서 일하는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냥 호주의 카페 문화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장사천재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나오는 나폴리에서 이제 그 요리하는 내용, 식당 백반집 운영하면서 또 이제 그 백다방 출신 아닙니까? 우리 백종원 형님이 백종원 씨가 거의 이제 한국식 다방 커피를 이제 선보이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역시 또 이 한국적인 또 커피가 또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도 먹히는 게 있구나. 사실 이 믹스 커피를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우리나라 커피의 좀 어떤 색깔을 좀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커피적 색깔이 없잖아요. 막 중국이래. 일본식, 미국식, 뭐 호주식, 유럽식 짬뽕이 돼 있는데, 그냥 한국만의 독특한 옛날 다방 커피 문화, 뭐 둘둘삼, 뭐 이런 그 커피 스타일의 한국식 커피의 어떻게 보면 좀 기조를 좀 잘 구축해서 예쁘게 포장해 나간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만의 믹스 커피 문화를 이제 직접 에스프레소나 이제 드립커피를 활용해서 이제 프리마보다는 이제 우유를 사용하고 설탕과 당을 이용해서 한국식 커피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새로운 트렌드와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냥 옛날 커피 해갖고 그냥 무조건 달기만 한 커피보다는 좀 대중성도 가져가면서 많이 달지 않는 그런 커피, 분명히 잘 만들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한국적 색채를 좀 입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좀 방송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또 뭔 개소리냐고요?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또 혼자 짓거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커피는 정확하게는 커피가 아니지. 네, 살구 밀크티 티하우스 나니? 이게 뭐냐?
실론티에서 롯데 실론티. 이게 일본 제품을 홍보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뭐 새로운 상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마트 갔더니 굴러다니고 있어서 이게 이제 유통기한도 좀 길고 상온에 보관하는 제품이라 뭐 맛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살구 밀크티라고 해갖고 티하우스 나니라고 써있네요. 약간 이게 그 뭔가 크로스오버를 한 게 아닌가. 음료 학교를 통해 실론티와 카페 티하우스 나니가 함께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티하우스 나니는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로뎀하이빌 102호래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뭐 일단 잘 몰라요.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티하우스 나니. 이게 약간 요즘 대기업들이 카페랑 약간 크로스오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호랑이 커피와 CU에서 호랑이 라떼 출시한 것처럼 티하우스 하우스 나니 티하우스 나니 홍차 전문점이라고 써있네요. 일단 방문자 리뷰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 별점이 없는 거 보면은 생긴 지는 오래되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면 이게 별점 제도가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영업시간은 12시부터 6시까지 매주 목요일날 휴무고요. 아이스 수제 밀크티가 6,900원? 비싸. 그냥 차라리 내가 홍차를 우려서 집에서 밀크티 먹겠다.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아니, 뭐, 수제 밀크티라고 파는데, 솔직히,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좀 그래요. 좀 비싸게 주고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여기 좀 알레르기 반응이 좀 심해. 무조건 비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거부감이 좀 있어요. 아니, 그냥 다짜고짜 무조건 비싸게 파는 것 같아. 보니까 인테리어는 좀 예쁘네. 그러니까 돈 좀 발랐나 봐.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 새끼는 뭐 맨날 뭐 궁시렁궁시렁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 뭐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뭐든지 그럴싸하게 해놓고 비싸게 파는 거는 저는 조금 좀 뭐랄까 도둑놈 심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럼 밀크티가 뭐 6,900원이 뭐 그럼 뭐 싼 거다 비싼 거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진짜 예를 들어 뭐 입차를 좋은 거 쓴다 그러면은 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저도 밀크티를 직접 많이 제조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굳이 비쌀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얼마나 정성스럽고 좋은 우유를 쓰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 티하우스 나니와 롯데가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일단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를 했고 롯데 칠성 음료 원재료는 우유가 들었고 정제수 홍차 추출액 스리랑카산 홍초 추출액이죠. 홍차 추출액 설탕 올리고당 유크림 사양 벌꿀 자당 에스테르 혼합제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티아하우스 나니 홍차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 제품만 놓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제 입맛이 미식가의 입맛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워 먹은 건 좀 많은 편이라서 뭐 그래도 내 입맛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죄송해요 또 괜히 개소리 했네. 자, 일단 시음을 해볼게요. 먼저 까서 자 일단 티하우스 나니를 좀 이 네이버 리뷰를 보면 좀 잘 안 나오니까 저는 다음 리뷰를 좀 많이 참고하거든요. 약간 좀 다음이 좀 짜요. 다음 쪽에서는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영화 평점도 그렇고 이런 식당 평점도 다음 쪽이 좀 짠 편이라 다음 쪽에서 평점이 좋으면 보통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티하우스 나니 들어가 보니까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 중랑구면은 어디요? 중랑구면 뭔데? 근데 이게 용산이 아닌데? 뭐지? 근데 잘못 검색한 건가? 중랑구 맞구나. 난 용마산로 해갖고 또 용산으로 봤어. 병신. 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네.
예,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중랑구인데 오늘 다음에는 쉰다고 나와 있네요. 상봉동에도 있네요. 일단 뭐 평점은 없고요. 목요일날 쉰다고 나와 있었었는데 내 잘못 봤나? 뭐지? 아씨, 내가 좀 이렇게 주의력 결핍인가봐. 티하우스 나니의 다음 평점은 아메리카노 4,000원, 라떼 4,500원으로 나와 있고요. 맨날 문 닫혀 있음. 연어 공듀님. 맨날 문 닫혀 있음. 별점 하나. 차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 별점 5개. 별점 너무 후하게 주는데? 별점 하나. 별로 별점이, 별로 별점이 별로 안 좋은데? 뭐, 일단 분위기 맛집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일단 가성비 좋고 맛있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약간 좀 귀족놀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카페, 찻집이다. 약간 그런 취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 쪽을 들어가 보면, 네이버는 사실 좀 좋은 얘기를 많이 써가지고, 제가 이런 식당 같은 데 갈 때 아직 촌놈이라 아저씨라서 맨날 네이버나 블로그 보고 가는데 많이 당해요. 진짜로. 최근에도 이제 식당들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가면 좀 별로야. 진짜. 가격은 요즘에 아시겠지만 외식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먹으면 뭐 돈 만 원, 1인당 돈 만 원씩 깨지는데 먹고 나면 뒤지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을 때마다 항상 그래. 그러니까 좀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집에서 그냥 팔도 비빔면 해 먹으면 되는 그런 뭐 비빔국수나 뭐 냉면 비빔냉면 맛인데 딱 가서 먹으면 그 수준이야. 억울하지. 진짜로. 막 진짜 그 뭐죠? 그 냉면이랑 고기 같이 주는 거? 육삼냉면 같은 수준의 이런 뭐 이제 냉면이라고 팔면서 가격은 뭐 8,000원 만 원씩 받으니까 멀리서 가서 먹어보면 다 그 수준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냥 뭐 할머니 냉면 이런 거 먹지. 청량리 가갖고 그냥 6,000원, 7,000원씩 주고 그런 거 먹지. 하여튼 요즘에 음식점들이 좀 날로 장사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그 시기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평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 뭐 평은 그렇다 치고 뭐 중요한 거는 내 입맛이 중요한 거지. 마셔볼게요. 티하우스 나니 일단 살구 밀크티라고 돼 있습니다. 얘네 이 집의 시그니처인가 봐요. 네. 일단 때깔 자체가 상당히 우유가 많이 섞여 있는 때깔인데요. 맛을 볼게요. 향은 살구 그 쿨피스? 약간 복숭아 그죠 있죠? 그 뭐죠? 쿨피스 무슨 맛 있잖아. 그 살구인가? 복숭아인가? 뭐지? 쿨피스 무슨 맛이냐? 딱 그 냄새인데 지금. 그 쿨피스 무슨 맛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쿨피스. 쿨피스. 복숭아 파인애플. 요게 약간 근데 자두. 약간 자두. 냄새가 자두 향이에요. 그 자두 쿨피스 같은 거 먹을 때 나오는 그 향 있죠? 딱 그 향입니다. 이게 뭔 맛이지? 이 당황스러워. 뭐야, 이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뭐지? 전혀 밀크티 맛이 안 나고요. 나네. 중간에 나는데, 약간, 자두 주스에다가 우유 타가지고, 약간의 그 홍차 향 같은 거 좀 넣은 듯한 맛입니다. 이게 되게 맛이 없진 않거든요. 그냥 달짝지근하니 맛은 괜찮은데 약간 좀 거시기해요. 좀 거시기해. 진짜로. 일단 먹어봐.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먹어봐. 여기다 한번 우유를 좀 타볼게요. 우유 타니까 너무 좀 이제 우유 맛 세지네. 맛은 있어요. 뭐 약간 근데 밀크티란 느낌이 좀 강하게 안 듭니다. 진짜 맛은 괜찮은데 맛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의 우유 음료를 많이 안 먹어보다 보니까 이 살구 향, 그러니까 말로는 살구인데 향은 자두향이에요. 거의 자두 느낌 나요. 아, 이제 좀 몇 번 먹다 보니까 밀크티 맛이 난다. 괜찮은데? 저는 좀 약간 이런 그 페트병으로 나오는 특히 냉장이 아닌 음료들이라서 좀 닝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홀짝홀짝 마시게 되네? 맛은 괜찮네요. 먹다 보니 중독되는데 이거? 의외로 맛있는데? 처음에는 딱 먹었을 때 좀 낯선 밀크티 맛 때문에 되게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먹다 보니까 홀짝홀짝 먹게 되는데? 이거 맛있다. 근데 약간 진짜 이 자두 살구라고 써있지만 상당히 이 살구 느낌이 나는 데다가 적절한 이 단맛과 이 유제품 맛이 나서 그런지 맛있어요. 여기 써있기로는 천연향료 살구향이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약간 복숭아나 자두 느낌의 그런 여기 써있네요. 복숭아 오일. 아, 향료가 복숭아 향이 들어가 있나봐.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복숭아 자두 향 나는 것 같아. 맛은 있어요. 괜찮다. 맛있네. 아, 맛있어요. 맛이 없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약간 낯선데 이게 먹다 보니까 중독되네. 제가 벌써 한 병 벌써 다 먹었어? 양이 좀 작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양이 몇 g이야? 240ml짜리인데 괜찮은데? 이거 약간 우유를 좀 더 타가지고 예쁜 잔에다 담아서 마시면 상당히 청량감도 좋고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드는데 약간. 이거 뭐야? 또 막 빵대기 떨어졌어. 사실 제가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막상 만들려고 그러면 또 이 맛이 안 날 거예요. 뭐 세상에 거저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맛이 조금 이색적이다. 그리고 맛이 괜찮다. 맛이 괜찮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밀크티류 나오는 애들 먹으면 좀 인공적인 향이 너무 세거나 좀 거부감이 드는 편인데 얘는 그렇지 않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느낌의 약간 거부감이 좀 들다가 한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그 특유의 그 쿨피스 먹는 향과 맛 때문에 그런 건지 상당히 익숙해지고 약간 이렇게 계속 먹게 되네요. 맛있네요. 근데 이게 제가 샀을 때 별로 안 비싸지 않게 마트에 산 것 같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건 안 돼가지고 인기 상품은 아닌 것 같아. 한번 검색을 해볼까? 티하우스, 티하우스, 티하우스 살구 밀크티. 살구 밀크티. 지금 인터넷에서 24개 이렇게 파는데 평점이 나쁘지 않네요. 직영 롯데칠성. 사람들이 그래도 좀 사먹나봐요. 인터넷에서 맛있다는 소문 듣고 편의점을 돌아봤지만 찾지 못했다. 이거 마트 가면 많은데? 이게 나온 지가 작년에 나왔구나. 작년 말에 나왔네. 평소 밀크티 좋아해서 평이 좋길래 구매해봤는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이상한데 처음 딱 먹었을 때는 좀 이상하다가 이게 계속 입을 자꾸 맞게 돼. 약간 이게 살구라고 써 있는데 거의 복숭아랑 자두 느낌이 강합니다. 평이 좋네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살구향 플러스 피치향 같은 느낌의 살짝 연한 밀크티의 합작품이랄까? 제가 밀크티를 엄청 좋아하는데 홍차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상태가 메롱이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해서 반씩 나눠 먹었는데 괜찮네요. 라면서 전반적으로 평점이 좋습니다. 인터넷 평점이. 대부분의 이런 맛을 사람들이 좋아하네. 하기야 이게 밀크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크티 특유의 그 홍차의 센 향이나 인위적인 뭐 이제 베르가몬 향처럼 이제 좀 홍차 특유의 향들을 좀 강하게 내세웠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과일 우유? 약간 과일 음료에다 우유 탄 듯한 느낌이 나서
인생 밀크티 찾았다라는 평까지 쓸 정도네요. 근데 저도 먹어보니까 그럴만 할 것 같아. 근데 처음 먹을 때는 상당히 좀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한 두 번, 세 번 먹으니까 진짜 제가 한 병 다 먹었어요. 양이 얼마 많지도 않았지만 내가 먹어도 맛있는데 대중들도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와 신기하네. 나는 이걸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이 무식한 나는 이걸 이제서 알았다니. 이게 작년쯤부터 나왔나 봐요. 작년에 좀 핫해서 이게 조금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서야 이걸 마트에 이거 홈플러스에 가니까 많던데 홈플러스 갔더니 많이 싸겠더라고요. 역시 세상은 넓고 내가 좀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쿨피스 복숭아 향만 난다. 뭐 이런 사람들의 비슷한 글이 많이 있네요. 근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비싸지도 않아요. 홈플러스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니까 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이거 9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1000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제 12개 담아갖고 14,800원, 배송비 포함하면 17,000원. 그냥 뭐 마트 가서 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나 보네요. 평점도 상당히 좋고, 사람들이 이런 밀크티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런 밀크티면 한번 그 카페에서 한번 이런 스타일로 한번 개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 원래 밀크티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홍차의 맛이 세면 셀수록 이게 좀 먹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다고 화장품 향 나듯이 너무 향을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과일 향을 살짝 넣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밀크티 맛있는 제품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CU에서 프로모션 하면서 많이 파는데 뭐 타발론 밀크티 얘기도 있네요. 여기 어떤 분이 타발론 밀크티를 먹어보고 괜찮다라는 후기도 있는데 이건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얼그레이 밀크티, 루이보스 밀크티. 저도 이거 그때 봤는데 2 플러스 1 할 때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 이것도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커피를 물론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뭐 주가 커피인 건 맞는데 어차피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를 먹어보는 식음료 파트니까 뭐 사실 맥주나 뭐 와인, 뭐 술, 뭐 이런 뭐 밀크티, 뭐 음료, 뭐 과일 주스,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은 두루두루 아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카페를 할 때는 커피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메뉴를 응용할 수 있는 역량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다양한 어떤 상품성 있는 것들을 갖춰놓고 물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색이 있는 것들을 큰 틀에서는 한 몇 가지만 잘만 갖춰놔도 그 집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송도에서 카페 할 때도 저희가 그 커피 스미스라는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밀크티를 직접 끓이는 스타일을 꾸준히 오래 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밀크티를 그래도 좀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밀크티가 맛있다는 평이 좀 있었어요. 물론 향이 좀 강한 스타일이긴 했었는데 이제 원래 그런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쭉 이어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입차를 좋은 걸로 쓰는 어떤 영향이 되게 커요. 어떤 입차를 쓰게 되면은 은은한 향과 깊이 있고 풍미가 깊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반면에 향이 세거나 맛이 세는 경우도 있어서 입차를 뭘 쓰느냐에 따라 이제 밀크티 퀄리티의 차이가 이제 확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입차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밀크티를 뭐 엄청 애호하고 뭐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닌데 밀크티를 한번 좀 많이 먹어본 입장에서는 뭐 이런 밀크티가 사람들 대중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오늘 조금 이해했고요. 나중에 뭐 제가 카페 할 일은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새로운 아이템으로 한번 개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다채로운 음료의 성격을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이제 좀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필요로 하는 역량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무식하게 커피만 잘하면 잘 되겠지 뭐 이런 마인드였는데 실제로 카페를 운영해 보면 단순히 커피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해주느냐, 고객 관리나 뭐 이벤트, 뭐 프로모션, 뭐 기타 등등 운영과 홍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고객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매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인력 관리도 되게 중요해서 인력 관리를 신경을 써줘야 그 친구들이 또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잘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어떤 자부심 이런 걸 갖는 거를 저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루두루 필요한 거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밀크티 상품들도 한번 두루두루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번 롯데에서 나온 생각보다 맛있네. 롯데 실론티가 사실 괜찮긴 하죠. 저도 이거 좋아했거든요. 실론티 되게 좋아했는데 당분이 있는 음료다 보니까 그러면서 왜 콜라 사이다는 왜 마시냐고요? 아, 그래서 제로 먹어요. 제로 제로. 안 그래도 어제 와이프한테 쳐 맞았는데 제가 마트 가면 그 제로 음료수를 막 쓸어 담거든요. 한 보통 한 20캔 정도 삽니다. 왜냐면 하루에 제가 탄산수 포함해서 하루에 한 3, 4개 먹어요. 진짜 많이 먹죠. 그러니까 탄산수를 거의 한 두세 개 먹고요. 500ml짜리를. 그 집에 항상 탄산수를 구비해놔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시키면 탄산수가 싸거든요. 인터넷으로 사면 어느 정도 싸냐면 내가 얼마에 샀지 이거? 최근에도 제가 이제 탄산수를 종류별 다 사다 놓고 먹는데 그러니까 제가 술은 안 먹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와인이랑 맥주 같은 거 어디서 또 주워 갖고 와서 막 넣어놓죠. 와이프한테 맨날 쳐맞아요. 어제도 그 한강이라고 하는 수제 맥주 먹었는데 뒤지게 맛없어. 내가 맥주를 못 먹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 한강이라는 맥주를 산 거예요. 아, 왜 샀냐면 사실 한강 고수부지를 가려고 샀거든요. 근데 한강 고수부지를 못 갔어. 우리 와이프가 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서 댕기다가 집에 와갖고 이제 있는데 아 이게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다. 무슨 맛인가 먹어서 딱 깠거든요. 근데 이게 수제 맥주라고 해서 비싸더라고. 한 3,000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싼 거 아는데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어서 산 거야. 샀는데 딱 첫 맛은 좋았는데 중후반부 맛이 상당히 쓴맛의 여운과 불편한 맛들이 감돌아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두 모금 먹고 변기에다 버렸거든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한강 또 맥주 관계자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입맛이 싸구려라 그런 거예요. 맥주 마실 줄 몰라서 그래.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맥주들이 있는데 물론 맥주 잘 못 먹죠. 근데 저번에 그 먹었던 시메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입맛에 좀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반부와 후반부에 좀 부드러운 목넘김과 이제 불편한 쌉싸름한 맛들이 없이 그런 맛은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한강이라는 그 수제 맥주는 좀 먹기가 제 입맛에 좀 안 맞았어요. 아무튼. 근데 뭐 얘기하다 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아, 탄산수. 탄산수가 인터넷에서 사면 싸요. 이게 마트 가서 사면 비싼데 탄산수를 사면 이게 좀 뭐 이렇게 마켓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웅진 빅토리아 파인애플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한 두 박스에 2만 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ml 400페트로 해서 1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한 박스에 20페트거든요. 500ml짜리가 20개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0페트에 7,000원 꼴이니까 개당 한 700원 꼴밖에 안 돼요. 상당히 싸죠? 500ml인데 350짜리도 아니고 500ml짜리가 개당 700원 정도면 싼 거예요. 탄산수 치고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웅진 빅토리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뭐야 뭐 광동제약 아이스웨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냥 싸게 나오는 거 다 먹어봐요. 뭐 동아오츠카 라인바싸 라인바싸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좀 인터넷으로 사면 보통 개당 한 700원에서 800원 꼴로 파는데 보통 이제 웅진 뭐 동아오츠카 광동 요런 애들이 좀 싸게 파니까 이런 거를 보통 한 두세 박스씩 그냥 사다 놓거든요. 그러면 한 하루에 한 세네 개씩 세 개씩 세 개? 하루에 한 세 개 먹습니다. 세 개 먹으면은 하루에 세 개씩 일주일이면은 한 뭐 20개. 그러면 한 2주, 2, 3주에 한 이게 두 박스씩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달고 살아요, 제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커피 땡기거나 이런 탄산수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먹다 보면 또 물리잖아. 그러면 이제 뭐 코카콜라 제로, 뭐 이제
펩시콜라 제로 이제 이런 거 먹죠. 그럼 어제도 이제 그 제로 음료들 뭐 탐스부터 해서 요즘 보니까 뭐 웰치스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또 그 뭐지? 닥터페퍼도 제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닥터페퍼 어제 또 제로 먹어봤는데 그냥 닥터페퍼가 좀 달거든요. 근데 닥터페퍼 제로가 좀 덜 달아서 괜찮아요. 물론 양맛 나죠. 양맛 특유의 양맛이 나는데 어제 또 음료수 한 20개 쓸어 담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엄청 화내더라고요. 뭐 자기 고생시킬 일 있냐고. 또 그래 놓고서 자빠져가지고 나 뭐 똥오줌 치우게 하려고 그러지? 막 또 뭐 이러는데 아 뭐 그 말도 사실이니까 와이프한테 짐 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한 10개인가 20개 중에 10개만 담아왔는데 아무튼 그냥 이런 음료수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가격대를 좀 싸게 살 수가 있을 때 좀 쓸어 담아 놓으면 집에 있을 때 좀 이제 심심할 때 이런 음료수 한 잔씩 먹으면서 좀 그걸 낙으로 사는 거죠. 우리 그 짱구 아빠 우리 노아라 히로시 아저씨가 히로시 맞나? 짱구 아빠가 노아라 히로시 그리고 이제 그 복미선 씨가 노아라 미사에 그리고 이제 짱구가 노아라 신노스케 그리고 짱하는 이름을 모르겠다. 아무튼 노아라 가족이잖아. 그 이제 우리 노아라 아저씨가 이제 집에만 오면은 이제 맥주 한 캔씩 먹는 그 낙으로 사는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 와서 커피 한 잔 먹거나 이런 탄산음료 먹는 낙으로 살거든요. 근데 뭐 별거 아닌데 그런 이제 소소한 행복이 어떻게 보면 또 삶에 있어서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뭐 우리가 꼭 어떤 크고 거창한 것만 해야만 그게 꼭 삶의 즐거움은 아니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뭐 또 개소리 한번 해봤고요. 그냥 이 지금 먹어봤던 그 살구 밀크티 티하우스 나니 생각보다 괜찮다. 인터넷 평점이 좋은 것만큼 실제로 제가 먹어봤는데도 나름 매력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과일 향이 나서 좀 처음에 거부감이 확 들 수도 있는데 한번 두세 번 꾸준히 드셔보시면 계속 중독성이 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살구 밀크티로 개소리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 댓글 있는 걸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 탈출무님이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셨네요. 제가 지난 방송에 카페 하는 내용에 대한 좀 주접을 좀 개소리 퍼레이드를 좀 했는데 그에 좀 우리 탈출무님께서 답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용인 살 때 커스텀 커피 라떼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마셔보고 어제도 분당점에서 마셔봤는데요. 저는 거의 라떼를 마시는 편인데 취향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섞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우유에 생크림이나 전지분유, 곡물가루 같은 것을 넣어 숙성한다고 합니다. 얘는 홈페이지가 있나? 한번 가볼까요? 커스텀 커피? 있나? 커스텀 커피 커스텀 커피 커스텀 커피 커스텀 커피 커스텀 없네? 커스텀 커피가 본사 홈페이지가 없나요? 커스텀 인스타그램은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가 org로 돼 있는데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는데? 카고에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게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이게 호스팅 업체가 카고라는 건가? 왜 안 들어가지나요? 커스텀 커피 홈페이지 커스텀 커피 홈페이지 왜 안 들어가죠? 왜 없지? 일단 인스타그램으로만 나와 있는데 인스타그램에는 그런 소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들어가질까요? 왜 홈페이지 관리를 이렇게 할까? 이유를 잘 모르겠네. 일단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집니다. 내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고 인스타그램으로만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그렇고, 일단 댓글 계속 읽어야겠죠? 네, 운영하시고 있다는 사장님은 생크림은 아니라고 댓글 단 것도 봤었는데, 그냥 순수하게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잘 어우러진 풍미가 아니라, 무언가 있으니 첫맛은 새롭다 싶지만 마실수록 느끼함이 있어요. 어제 오랜만에 마셔도 비슷한 느낌 중강배전이라는데 강배전에 더 가까운 듯한데 아메리카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추천하지는 않지만 이씨 아저씨 후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서울에도 많이 생겼나 보네요. 이게 생각보다 매장이 많던데요? 저도 지금 가보려고 동네에 좀 거리는 좀 있는데 여기 있어서 지점이 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려고 주민님한테도 한번 같이 갈 생각이 있냐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같이 가게 되면 한번 같이 시음해 보려고. 이걸 사갖고 와서 집에서 녹음하기에는 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커피가 다 녹을 것 같아서 이제 갖고 오는 건 힘들 것 같고 그냥 거기서 먹거나 먹을 때 좀 이제 리뷰를 좀 남겨봐야 될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 탈출문이 좀 써주셨네요. 창업에 대한 질문에 저는 요즘은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마음이 다 정해진 상태로 여쭤보시니 힘들고 어려운 부분 이야기해도 겪어보지 않는 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답변이기도 하겠지만 하실 분은 결국엔 조언과 상관없이 선택해서 하시니까요. 저도 그냥 커피가 좋아서 2007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카페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카페 시장이 많아질 줄 알았으면 이 길로 오지 않았으려나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어요.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리하려는 게 더 손해인 상황도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먹여 살릴 식구가 있는 건 아니라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유행에 따라 매번 컨텐츠를 바꾸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을 고집 부릴 수도 없겠지만요. 많은 돈은 바라지 않으니 그냥 한 곳에서 오래 하고 싶은 일 하며 지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배부른 꿈도 꿔봅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 요즘이에요. 이번 주도 하시길 바라요.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고맙죠. 이렇게 개인 의견도 좀 달아주셔서 더 고맙고요. 일단은 지금 커스텀 커피는 느낌상 왠지 이거 호랑이 라떼랑 느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호랑이 라떼가 인스타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런 류의 이제 블렌드 하는 이 라떼류가 약간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됐거든요. 이 커스텀이라는 이름부터가 약간 그 우유를 블렌드해서 쓰고 뭔가 이걸 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폴바셋을 높게 치는 이유가 폴바셋 커피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기본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솔직한 얘기로 그냥 그 콜드브루 아니 그러니까 그 더치커피 원액만 사다 놓고 집에서 우유 타서 먹어도 그 매장에서 먹는 그 맛이 나요. 그러니까 더치라떼 먹을 때 그 모카 향,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초콜릿 향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뭐 어떤 걸 쓰든 말든 맛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폴바셋 같은 경우에는 막 기교를 엄청 부린 것도 아닌데 워낙 기본 베이스를 잘해주다 보니까 배합에 신경을 크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막 그냥 그러니까 좀 자질구레하게 하지 않아도 커피가 맛있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런 커스터마이징 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좀 지나치게 인위적인 거죠. 뭐 라떼를 먹어도 옛날에는 너무 심플했다면 인위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많이 이런 걸 했었거든요. 왜냐면 카페 할 때 우리 집 커피와 이 어떤 음료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을 때도 뭐 이제 아마 카페 블랑이라고 그래서 소금 크림으로 좀 저희가 송도에서 좀 먹어줬었을 때 제법 입소문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다들 이 소금 크림 커피에 대해서 막 찬사를 보내고 그랬거든요. 너무 맛있다. 뭐 제 지인들이나 후배들도 먹어보고 맛있다고 할 정도로 괜찮았는데 뭐 사실 그것도 어렵게 만든 건 아니라 그 동물성 생크림에다가 이제 꿀 넣고 뭐 이제
적절한 배합을 해서 이제 반죽기로 돌려가지고 하는 건데, 뭐 여기서 일일이 그런 레시피를 밝힐 수는 없고, 왜냐면 지금 그 카페가 아직도 있으니까. 그 커피 리본이라는 상호를 달고 지금도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와 같이 있었던 그 후배 사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막 노골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죠. 그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 정보 아닙니까? 근데 공개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배합을 하는 스타일의 커피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또 호랑이 라떼를 처음 먹었을 때도 그 고소한 맛과 단맛 속에 그 단맛이 워낙 좀 약간 인위적인 단맛, 거기에 이제 약간 좀 크리미한 느낌이 워낙 잘 나서 그때 제가 호랑이를 먹었을 때에도 이건 일반적인 어떤 단조로운 우유만 써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했었지만,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또 아마 이 커스텀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아마 돌 텐데, 아마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 이제 생크림을 넣지 않았냐, 뭐 연유 넣지 않았냐, 설탕 넣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돌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다 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만드니까. 근데 뭐 얘네가 어느 취지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 트렌드고 하나의 그냥 뭐 요즘에 하나의 붐으로 봐야지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라는 게 단순한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 제품 제일 많이 잘 팔리는 게 아메리카노랑 라떼거든요. 그러니까 라떼도 너무 인위적이어서 이게 인위적인 것들은 오래 못 가요.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조화로운 게 좋은 거거든요. 난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폴바셋을 깔 게 없는 게, 사실 폴바셋이라는 브랜드가 뭐 우리나라의 커피 어떻게 선진화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도모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 후진 커피를 하던 나라에서 조금 이런 선진 커피를 받아들이게 된 어떤 뭐 어떤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 집 커피가 그래도 항상 기본을 하니까 내가 만든 것보다 맛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내가 만들면 더 맛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참 커피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자부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폴바셋 정도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 색깔이 확 드러나게 하는 거 어렵거든요. 실제로 카페 가서 드셔보세요. 말로는 뭐 초콜릿의 뭐 풍미가 느껴지고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막상 먹으면 그런 느낌 1도 없어. 그런 카페도 수두룩 빽빽이요. 근데 기본만 잘하는 카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말은 쉬운데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그거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집 커피가 잘하는 거구나 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일단 커스텀 커피를 한번 꼭 먹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랑 라떼 두 가지 한번 먹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근데 제 생각에는 왠지 호랑이 느낌과 상당히 유사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오고 있어. 제가 뭐 굳이 일일이 찾아보고 검색해 본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커스텀 커피 라떼에 대해서 엄청 저한테 막 칭찬하더라고요. 뒤지게 맛있다. 꼭 드셔보시라고 막 그러는데, 어,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맛있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음식도 저도 이제 좀 비싼 음식 뒤지게 많이 먹어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어지간한 맛집 가갖고 막 감동을 안 받거든요. 정말 맛으로 막 진짜 눈물 흘리고 이런 거는 겪어본 적이 없어. 막 천상의 맛이야. 이런 건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네. 이 정도지. 와, 이건 정말 뭐 이 세상 음식이 아니야. 막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커피도 그래요. 커피도 아무리 맛있어 봐야 그냥 커피예요. 커피가 갑자기 뭐 와인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막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어느 정도 느낌상으로는 호랑이 라떼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추측해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 선에서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꼭 가서 먹어봐야겠네요. 일단 그 우리 탈출무님이 창업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좀 달아줘서 저도 감사한데, 아마 카페를 해보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뭐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카페를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으로만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 뭐 백날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잘 모르세요.
그 실제로 이제 카페를 차려놨고 나서 나중에 또 저한테도 연락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이제 실제로 힘들다 어쩌다 저쩌다 뭐 그러는데, 실제로 카페 시장에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정말로 저는 좀 피가 말랐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장사할 때도 장사가 잘 되는 게 정말 잠깐이에요. 잘 된다 싶으면 꼭 경쟁 업체들 들어와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럼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밀려오죠. 오늘은 왜 또 손님이 줄었나? 뭐 이러면서 맨날 하루하루 그 매출 계산하면서 막 돈을 정말 쓸어 담듯이 막 진짜 넘쳐나던 기억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병원에 종합병원에 있을 때 그 정도 매장이었으면 거의 독점이라 뭐 돈을 진짜 쓸어 담았거든요. 뭐 하루 매출이 뭐 커피만 팔아갖고 뭐 200, 300 넘어가던 때는 뭐 그런 어떤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일반 매장으로 나와갖고 정말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우면서 하루 매출 뭐 30, 40, 뭐 50, 60 찍었는데 어떤 날은 또 60 안 나오고 30 나오고 그러면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꿔야 되나, 맨날 그 돈 걱정하고 살던 게 그 시절에 정말 매일매일이 그랬어요. 이번 달은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번 달은 얼마나 남을까? 이번 달은 또 세금 얼마나 나올까? 애들 인건비 주고 남으면 내가 내 몫으로 얼마나 가져가나? 맨날 이런 고민하면서 그 새벽 밤에 그 찬 공기 마시면서 밤하늘 쳐다보면서 한숨 푹푹 쉬고 가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우, 진짜 돌이키고 싶질 않아요. 진짜로. 그때 그 뭐 아름다웠던 추억 다 있죠. 재밌었죠. 애들이랑 뭐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이렇게 꿈을 키우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또 하라고 그러면 진짜 하기 싫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창업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창업하라는 얘기 뒤지게 많이 해요. 지금도 뭐 창업하자는 제의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 피 마르는 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자영업자들은 피가 마른다니까? 아마 우리 탈출무님도 이 코로나 때 아마 피 마르는 걸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거야. 이 카페를 운영해 보시면 그걸 느껴요. 이 피가 마른다는 게. 정말 매일매일이 머리 쥐어 뜯고 싶어. 진짜 하루하루 잠자고 눈 뜨는 게 무서워요. 다음날, 그냥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진짜 있다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이 불투명한 미래, 내일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니까, 이제 집에 와이프랑 애가 있는데, 아빠가 맨날 돈 벌어오다가 이제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잠만 자고 뒹굴고 있어. 이제 아들이 그럽니다. 애가 어렸을 때, 아빠 오늘은 일하러 안 가? 막 이제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잃었을 때죠. 이제 뭐 가게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이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해요. 그럼 이제 또 뭐 어디 새로운 일자리나 뭐 카페 하나 또 해봐야 되나 막 이러면서 뭐 전전긍긍해서 겨우겨우 뭐 카페 하나 잡았는데 뭐 돈도 안 되지, 응? 맨날 적자지. 거기에다가 이제 와이프도 이제 고민을 얘기하죠. 우리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까먹었다. 뭐 나라도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막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정말 찢어져.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뭐 이런, 그럴 생각만 하면 미쳐요, 미쳐. 그냥 진짜. 진짜로 미친다니까?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떤 판타지만 얘기하지. 근데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자영업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미칩니다, 미쳐. 저는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카페 할 생각이 확 사라져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때 가게 좀 알아보면서 카페 할까 막 이런 고민을 가지고 와이프랑도 의논했었는데, 그때 생각 다시 딱 떠오르니까 가게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훨씬 편해. 훨씬 편해. 강의하러 다니면 마음이라도 편하잖아. 그리고 뭐 시급이 어쨌든 간에 뭐 시급이 짜든 안 짜든 간에 어차피 뭐 그냥 커피 먹고 놀면서 강의하면서 돈 버는 거니까 이게 훨씬 낫지. 그 가게 하면서 맨날 그 피 마르는 전쟁을 하는 걸 생각하면 후, 진짜 지금 자영업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굶고 있거든요.
근데도 저렇게 그 버텨나가고 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벌써 나 같았으면 때려치고 진짜 한강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저도 진짜 그런 경우 많았어요. 밤에 새벽 아침 첫 차 타고 출근해서 밤 막차 타고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난다니까요. 매출이 막 응? 뭐 30만 원, 40만 원. 한 하루 일 매출이 그럼 한 달 해봐야 이제 이 월세 뭐 150, 200, 300 내야 되는데 이거 갖고 해서 월세 내면 뭐 남지? 막 이러면서 맨날 기도하면서 왔다니까? 퇴근하면서 기도하면서 와요, 울면서. 진짜 맨날 그랬어요. 밤하늘 쳐다보면서 막 한숨 푹푹 쉬면서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그나마 이제 그때 이제 가게가 또 잘 돼가지고 이제 잘 팔아먹고 또 나와서 또 뭐 또 새로운 가게 가고 또 이제 막 또 우여곡절이 많죠. 그러니까 가게 또 잘 판다 싶으면 또 그 다음 가게를 또 맡아야 되는데 또 다음 가게가 안 오니까 또 손 빨고 있어야 되지. 어? 근데 뭐 한두 달은 손 빨아도 되는데 한 3개월, 4개월 손 빨기 시작하면 두렵지. 이거 일이 여기서 단절되나? 막 이런 생각 들게 되면 무섭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고 있어야 두려움이 드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두려워요. 나 이러다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엄청난 그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영업 시장에 대해서 좋았던 추억도 많았지만 너무 힘들었던 그 어떤 경험과 에피소드가 제 머릿속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좋은 얘기보다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도 강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매일같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나도 알아요. 관심 없는 거. 근데 저러다가 이제 망해봐야 이제 정신 번쩍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개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후배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조언을 아낌없이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 탈출무님의 댓글 감사하고 탈출무님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왜냐면 저도 카페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물론 그게 또 오래 안 가는데 또 좋은 날이 오다 보면은 또 할 맛 나고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탈출무님이 하는 카페를 또 누군가가 또 비싸게 인수하겠다고 하는 어떤 좋은 또 기회도 올 수 있지 않지 않을까. 뭐 인생이라는 거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 또 커피 한 잔 먹고서 기사 소개나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옆에 드립백이 하나 있는데 이 드립백이 제가 이제 가르치던 학생이 자기가 카페를 좀 다니다가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소개해준 카페 드립백입니다. 원래는 여러 개를 나눠줬는데 선물로 이제 다 맛보시라고 여러 개를 나눠줬는데 혼자 다 가져가면 좀 눈치 보이니까 이제 같은 교육생들 다 같이 시음하고 나눠주고 제 거 하나만 좀 이렇게 챙겨왔어요. 일단 이게 이제 어레인지 커피 웍스라는 개인 카페에서 만든 이제 직접 로스팅한 이제 드립백입니다. 뭐 아무래도 드립백이다 보니까 홀빈 상태의 이제 최상의 컨디션의 커피를 맛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막 진공 포장하고 막 진짜 꼼꼼하게 포장을 잘 한 거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매장에서 직접 갈아갖고 간단하게 밀봉반 한 경우에는 이제 향이 좀 많이 손실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감안하고 한번 맛을 볼 건데 일단 에티오피아 히루 워시드 가공의 헤일룸 컵 노트는 적포도 리치 건자도 라즈베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뜯어서 뜯어가지고 향을 맡았을 때 지금 이 드립백 자체 향이 나쁘지 않은데 그람 수를 재보면 지금 13.6g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껍데기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게 지금 그 드립백 종이가 보통 한 1g에서 한 2g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양이 거진 한 10g에서 11g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담은 거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와이프가 선물로 준 그 뭐시야 맥심 코사인 머그컵이래. 아주 엄청 쬐끄만 컵인데 여기다가 제가 부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10g이니까 뭐 12배수, 그러니까 10배수 해도 되는데 한 120에서 130 좀 내려볼게요. 지금 내리고 있는데 마시면서 제가 이제 커피도 한번 정보를 좀 찾아갖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티오피아 커피도 워낙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워낙 많으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먹어볼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제품이 그렇게 이제 비싼 커피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시음을 좀 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드립백에 물을 붓고 있는데요. 지금 1차 뜸을 좀 들여놓고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선물을 줬는데 코사인 먹으라고 이게 되게 지금 뭐 인터넷에 되게 싸게 파나 봐. 엄청 싸게 파니까 나 그냥 선물을 준 것 같은데 뭐 와이프 얘기로는 뭐 얼마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름이 또 코사인 먹을까요? 네,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인 코사인의 그 코사인인가? 머그잔의 이름이 또 따로 코사인이라는 걸 또 처음 들어봤는데 뭐 아무튼 이 코사인 먹으라고 합니다. 지금 부은 게 대략 68g, 한 110에서 120 정도만 부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드립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을 많이 붓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붓는 게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맛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게 좀 되게 연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90g 정도 부었고, 자, 제가 110 정도 부어볼게요. 110.4 정도 나왔습니다. 좀 놔둬 보고, 자, 그럼 제가 요거를 좀 내려오는 동안 커피 정보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커피 가루가 날린 거야? 언제 날렸지? 자, 일단 얘가 얼마짜린가 대략적인 시세를 좀 알아볼게요. 히루 워시드 지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에티오피아 히루 워시드 G1 분명히 스페셜티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제 기억엔 이 제품이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두 가격으로 좀 시세를 좀 봐야겠죠. 지금 생두 시세로 보면은 어디 있냐? 생두 에티오피아 이것도 생두인가? 이건 로스팅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로스트 된 거네요. 일단 생두로 보면 여기 있다. 에티오피아 히루 워시드 지금 알마시엘로에 있는 게 지금 15,400원 1kg에 15,400원 배송비 포함하면 3,500원인데 이게 보통 1kg에 15,400원이면 스페셜티 에티오피아 치고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비싼 가격은 아니고 상품 후기를 보니까 그래도 평이 좋네요. 아무래도 가격이 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정말 산미 쪽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 건지 풍부한 향이 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내려진 것 같은데 자, 내려놓고 자 맛을 보겠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진하게 내린 거예요. 보통 110에서 150까지도 내리는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히루 워시드 짠. 자, 사진 한 방 찍고 얍 마셔볼게요. 근데 향을 자체로 느껴봤을 때는 일단 코로 느껴지는 아로마의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페셜티 커피들이 이제 향이 진짜 뿔뿔 나는 그런 커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가격이 좀 세죠.
보통 그 정도 향이 나려면 한 그래도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줘야 먹지 않아도 벌써 향이 막 방 안에서 막 갈리는 그 정도로 이제 나는 건데 지금 이 제품이 그렇지는 않고 향이 좋네요. 확실히 딱 마셨을 때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특유의 딱 먹으면 느껴지는 그 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금방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에티오피아라는 커피에 이제 명확한 어떤 색깔이 드러나는 맛과 향이 있는데 딱 그 맛이 납니다. 약간 이게 지금 좀 쓰거든요. 물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물을 좀 타서 이제 좀 중화시키는 거죠. 물을 조금만 넣었는데, 이게 약간 적포도와 건자도, 맛 상당히 좋네. 약간 이게 발효치 같이 와인의 발효치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왜 가격비 상당히 좋은데? 일단 이 집이 로스팅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이 집에서 뭐 코스타리카랑 여러 가지 원두랑 홀빈이랑 이 드립백을 갖고 와서 먹어봤을 때 비교적 다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집을 뭐 칭찬하고 뭐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보고 괜찮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막 의도적으로 뭐 어느 집은 뭐 홍보하고 어느 집은 깎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먹어봤을 때 일단 이건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이제 학생이 준 거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안 주고 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또 맛있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110g을 내렸을 땐 좀 진했는데 물을 제가 조금만 더 타니까 확실히 풍미와 향이 더 명확하게 잘 전달이 됩니다. 맛있는데요? 이게 적포도와 이제 건자두 쪽 그 플레이버가 좀 느껴지는데 이게 막 코로 막 진동하듯이 향이 막 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딱 먹으면 입안에서 이 감도는 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구멍을 타고 코로 이제 조금 이제 향이 올라오는 그런 향이 있는데 딱 그 향들이 에티오피아 특유의 그 고유 향들 있죠. 아마 이제 에티오피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딱 먹으면 에티오피아스러운데 딱 느껴지는 그 향. 보통 이제 그런 향이 이제 예가체프를 보통 많이 언급하죠. 워낙에 국내에서는 에티오피아 그러면 다 이제 예가체프로 워낙에 알려져 있다 보니까 물론 예가체프 지역에서만 커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이 회사에서 어레인지 커피 웍스라고 하는 카페에서 로스팅을 잘 한 것도 있는데 일단 커피 자체가 그렇게 막 후진 안 좋은 커피 쓰는 것 같진 않다. 왜냐면 일단은 지금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도 15,400원이면 막 허접하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치고는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닌데 지금 이게 뭐 세일을 하는 건가? 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상당히 이게 와인 느낌이 잘 납니다. 지금 제가 이 알마셀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금 에티오피아 쪽만 쫙 보고 있는데 일단 지원 등급에 보면은 이 워시드 구지 지원이 24,000원, 에티오피아 앤 무라가 내추럴 구지 지원이 24,000원, 콩가 내추럴 예가체프 G2는 11,100원, 좀 싸네요. 네, 지금 주간생 들어가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내추럴 예가체프 G2도 14,400원.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G1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을 좀 줘야 되는 편인데 지금 근데 보통 이제 15,000원 후반에서 이제 2만 원 사이 정도 되거든요. 보편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제품이 엄청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싸지도 않은 딱 보편적인 가격대에 좀 상당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딱 먹어보면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 그 에티오피아 고유의 향이나 이 특징 커피의 향이 좀 느껴지면 좋은데 지금 제가 먹었을 때는 일단 적포도 쪽 느낌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인 느낌이 많이 나요. 진짜로 딱 먹었을 때 와인 같은데? 라는 느낌 들 정도로 입안에 퍼지는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바디감도 잘 잡아주고 있고
이제 단맛이 좀 약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드립백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콩을 잘 써서 로스팅한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느낀대로 얘기한 겁니다. 뭐 그 특별하게 오버한 것도 아니고 뭐 일부러 깎아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향이 잘 느껴지고 처음에는 코로 느껴지는 향이 세진 않았는데 입에 머금었을 때 느껴지는 균형 잡힌 맛과 향이 상당히 잘 전달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커피 맛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뭐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로스팅한 커피에 대해서 좀 이제 쉽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콩 자체가 상당히 좋을 때는 이제 로스팅 실력이 조금 없어도 엔간하게 커버가 돼요. 실제로. 근데 이 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콩이 아닌데도 그 커피의 색깔이 잘 전달됐다는 거는 어찌됐든 로스터가 정성스럽게 잘 볶았구나 라는 어떤 그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들 이렇게 가끔 먹어서 이제 리뷰할 때 보시면 물론 가격 대비 만족도를 많이 따지긴 하는데 에티오피아의 어떤 싱글 커피나 뭐 이제 스페셜티라고 자칭 이제 소개하는 커피들이 딱 입에 머금었을 때 그 특유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커피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확실히 싼 가격대에서는 그거를 느끼는 게 조금 어떤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기분 좋은 커피를 한 잔 마신다는 게 그렇게 일상적으로 쉽진 않다. 왜냐면 밖에 나가서 보통 먹어보면 좀 기대 이하인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좀 기대치를 많이 내리는 편이거든요. 진짜 유명해서 가서 먹어봤는데 뭐 그냥 쏘쏘한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가 하면 잘하냐?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저도 완벽하게 하진 못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커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품질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내려주는 사람의 기분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커피가 맛있게 전달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커피를 그만큼 신경 써서 내렸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이제 드립백으로 그냥 대충 내렸는데도 맛의 어떤 명확한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어서 나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니까 이게 뭐 개당 한 1,200원 정도에 판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 드립백이. 그래서 제가 드립백이 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드립백을 담을 때 이게 약간 랜덤으로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딱 하나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콜롬비아 그럼 콜롬비아만 뭐 5개에서 10개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골고루 담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안 그런 카페들도 많아서 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박스 사고 싶은데 이걸 좀 골고루 다 섞어서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이제 골고루 섞어서 파는 제품인데 이제 개당 가격이 이제 1,200원 꼴이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1,200원짜리 커피 치고는 이 정도면 상당히 맛있구나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뭐 제가 그냥 입에 발린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드립백인데 맛있어요. 요 근래에 먹었던 드립백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가끔 학원생들이 드립백이라고 들고 올 때가 있는데 별로일 때도 많거든요. 이제 어느 이제 카페를 들렸다가 사들고 올 때가 있으세요. 교육생들이.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먹어본다니 가끔 먹을 때 있는데 좀 이제 뭔가 커피의 색깔이 잘 안 드러날 때도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상당히 잘 드러났다.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기사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연부탁에 커피잔을 던진 손님은 인근 자영업자인데 뒤늦게 사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요 기사를 최근에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연구역인데서 이제 카페, 네, 야외 테라스인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야외 테라스인데 이제 흡연을 할 수 없는 구역이니까, 이 알바생인지 사장님인지,
이제 좀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남성 두 명이 등장한 걸로 나오는데 중년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을 제지하니까 커피를 엎지르고 컵을 던지면서 위협을 하는 거죠. 약간 좀 이제 약간 이제 판을 엎는 거죠. 막 뒤집어 엎듯이. 야, 씨, 뭐 네가 이거 알아서 치워. 막 이제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호가 없이 행동한 것 같은데 혹시 술 먹고 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서. 근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좀 보면은 금양구역에서, 인천이에요, 인천. 금양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요청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남성의 손님이 뒤늦게 사과했다. 인천 서구 성남동 카페 업주 A씨는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행패를 부린 손님 2명 중 커피잔을 집어던진 한 명이 혼자 가게에 찾아와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게 언론에 이제 노출되고 방송을 타니까, 이제 부랴부랴 나왔나 보네요. 다만 이때 A씨나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에 없었고, A씨 남편이 대신 사과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 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를 들렀고,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컵을 집어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고리가 걸려서 아니 어쩜 거짓말을 해도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컵을 집어던질 생각까지는 없었고 손에 걸려 미끄러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매장에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손에 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에 있지 않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다. A씨는 특히 이들이 카페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는 지인분이 뉴스를 보고 아는 사람 같다고 알려줬다며 카페도 몇 번 오셨었고 지인의 지인이 하는 가게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저희에게 너무 큰 배신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고소 같은 건 따로 진행하지 않을 것 같다며 직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받은 사과만으로 충분하고 이제 괜찮다고 의젓하게 말한다고 전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형사님에게는 가능한 처벌을 다 원한다고 전달했는데 벌금으로 끝날지 다른 조치가 더 이루어질지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거는 술 먹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술 드시고서 이제 좀 감정적으로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마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제 송도에서 가게 했을 때인데 이제 지금 그 사건의 당사자가 이제 지금은 지금 카페 사장님 됐습니다.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젊은 친구인데 20대 젊은 친구였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있던 카페에 이제 알바 겸 거의 뭐 준 스텝이라고 봐야겠죠. 직원처럼 일을 했던 커피의 열성적인 이제 친구였는데 남자였어 남자. 이 친구가 이제 마감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남자 둘이서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오신 거예요. 술 드시고 오면 보통 커피 한 잔 먹으러 오잖아요. 아이스 커피. 이 약간 제가 술을 많이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술 드시면 이 시원한 게 땡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 커피를 드시러 왔는데 그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저희가 있었던 카페가 이제 철제 의자가 있었어요. 철제 의자가 있었는데 철제 의자가 이게 좀 이제 오래돼갖고 녹슬어 가지고요. 이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휜 거죠. 휘면서 이제 그 의자에 앉았던 아저씨가 이제 철퍼덕 이제 땅바닥으로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죠. 사고인데 이 술 먹고 오신 이 양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기물을 던지고 막 이제 깽판 치는 거죠. 이제 뭐 물어내라 막 이러면서 이제 깽판 쳤는데 이게 그냥 깽판만 쳤으면 됐는데 이 아저씨가 이 직원한테도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CCTV 촬영된 거를 이제 경찰서에도 제출하면서 또 이제 그 직원이 그 아저씨를 이제 고소 한 해 만에 해갖고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겼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양반이 이 가게에 와서 사과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 사건의 당사자인 그 친구와 이제 그 남자 직원과 이제 직접 대면을 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생겨요. 카페에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이제 행패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 뭐 미끄러졌다 이런 얘기는 조금 너무 구차한 것 같고 이게 좀 아니지 않나? 그냥 내가 술 먹고 자제를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그럼 이제 뭐 그에 합당한 배상도 좀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괜히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 컵을 집어던질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또 뭐요? 이 영상이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영상 나와 있는 거 없나? 어디서 봤는데 TV 같은 거에서 본 것 같은데 영상을 찾아보면 아마 나오는데 제가 좀 찾아볼게요. 이거는 미끄러진 게 아닌데? 대놓고 부었는데? 아니, 이게 뭘 미끄러져. 아, 아저씨, 좀 그러지 말자. 아, 나이 먹고 왜 그래. 아, 진짜. 이 30대 알바생인지는 얼마나 무한해요. 그냥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이게 위협주고 그러면 얘가 얼마나 뻘쭘하겠어. 거의 뭐, 딸 같아 보이는구만. 아, 딸까진 아니구나. 그래도 이제 참 조카뻘 돼 보이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죠. 참.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은 뭐 다 어차피 벌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벌 안 줘도 하늘이 벌을 줄 거야. 그냥 인생을 이렇게 되는 대로 막 사는 거는 지금이야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좋을지 몰라도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가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 있으시면 그래도 다 내려놓으세요. 네,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들 결국엔 다 벌 받고요. 자기 때 벌을 안 받으면 그 자손이나 그 자사손손에 집안 다 망아먹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마음을 내려놓는 편인데 절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캐나다 국민커피도 한국을 진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팀 홀튼이라고 좀 유명한 카페인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를 잠깐 갔다 온 기억이 있어서 이 커피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제 어떻게? 그냥 제 기억 속에 이 브랜드가 그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밴쿠버에서 98년, 96년도? 96년도인가 이제 밴쿠버라는 곳에 한 몇 달 이제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학연수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일을 하러.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그 자동차 병행 수입을 했었어요. 벤츠 BMW 병행 수입을 할 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캐나다 딜러한테 차를 사면 자동차는 이제 그 배로 운반하고요. 그 자동차 키랑 뭐 이제 서류들을 이제 그 뭐야 이제 그 뭐죠 스페어 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페덱스로 붙이거든요. 이제 한국으로. 그런 일을 옛날에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한일은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죠. 옛날 이제 한일은행에서 이 BL개설하고 이제 수출입 송장 이런 거를 만드는 이제 일을 제가 이제 캐나다 현지에 가서 했었었는데 그때 밴쿠버에 이 팀홀튼이라고 하는 이 카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얘는 카페라기보다 그냥 도넛 전문점으로 알고 있어서 하기야 뭐 미국이나 이런 북미에서는 뭐 도너츠와 커피가 이제 단짝이죠. 근데 이게 약간 고급 커피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뭐 싸구려 커피 뭐냐 야랑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무튼 이게 들어온다고 하네요. 네, 제가 잘 몰라요. 저도 90년대 그 후반에 중후반에 잠깐 아마 이 브랜드가 맞을 것 같아. 제가 이제 도너츠를 이제 다운타운에서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서 이제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캐나다 가면 이제 퀵실버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 퀵실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막 뭐라고 그러죠? 퀵배달, 퀵 서비스 하는 애들처럼 이 캐나다 쪽에서 자전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때 그 캐나다에서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시내를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때 한번 죽을 뻔했죠. 자전거 타다가 차에 치여 죽을 뻔했는데 그때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차에 안 쳤는데 거의 차에 칠락말락 해가지고 그때 캐나다 운전하는 애가 뒤지게 욕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쌍 욕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막 으아 으아. 왜냐면 이제 제가 신호를 좀 무시하고 확 달렸는데 이제 설마 차가 이렇게 빨리 달릴 줄 몰랐지. 근데 차가 엄청 세게 지나간 거예요. 제가 달릴 때쯤에. 그러니까 거의 부딪힐랑 말랑 하는 순간이었는데 저도 이제 덜컥 겁이 나니까 이제 열나 도망간 거죠. 근데 그 외국 그 운전하는 애가 뒤지게 욕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자전거를 잘 안 타요. 진짜 죽을 뻔한 이후로는 자전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타는데 도심에서는 안 탑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저도 차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도심에서 이제 사이클 타는 사람 되게 많은데 거의 차도를 가로지르면서 다니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 양반들이야 뭐 차들이 알아서 피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러다가 한번 차에 한번 또 크게 사고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무대뽀로 시내 그 차도를 주행하는 그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또 개소리로 빠졌는데 이 팀홀튼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이제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 브랜드들이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의 속속들이 문을 열고 있는 여러 카페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매장을 내면 상당히 반응이 나쁘지 않거든요. 또 이제 외국 브랜드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또 그냥 더 좋아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개봉 이제 연대가 이제 강남의 코엑스에 있는 뭐 퍼센트 아라비카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프랑스의 뭐 테라드 카페 그다음에 뭐 이제 독일의 뭐 더반 베를린이나 또 뭐야 보난자 커피라든가 또 어딨어? 아무튼 뭐 많잖아요. 그냥 뭐 외국계 웬만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어지간한 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뭐 인텔리젠시아를 필두로 해서 뭐 블루보틀도 이미 들어와서 계속 성공하고 있고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뭐 외국계 커피 브랜드들이 안 들어오는 게 없을 만큼 뭐 이제 싱가포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바샤 커피나 뭐 최근에도 제가 먹었던 어떤 플래시 커피라든가 뭐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의외로 이런 동남아에서부터 외국계 커피 브랜드가 국내에 이미 매장들을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이런 커피 글로벌 커피 브랜드에 대한 어떤 팬덤 문화가 나름 먹힌다는 것이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자국 내 커피 브랜드들도 지금 잘 먹히지만 외국계 커피 브랜드는 특히나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블루보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제 1호점이 성동구 쪽에 이제 개점을 하면서 성수점이죠. 성수점에 하면서 이제 어떻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블루보틀이 10호점까지 되는 하나의 이제 그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팬덤 문화에도 약간 영향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커피 기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 커피 전문점에 이제 무료 커피 쿠폰. 보통 이제 10잔 마시면 한 잔 뭐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거를 좀 이제 기사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10잔 정도 채워야 이제 음료 한 잔을 주는 내용인데 메가커피는 전국이 다 사용 가능한 쿠폰을 사용하고 있고 10잔 구매 시 이제 무료 쿠폰을 지급해주고 있다. 가맹점이 약 2,350개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본사에서 50%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써 있네요. 백다방은 전국 사용 가능하고 10잔 구매 시 똑같이 하고 가맹점이 약 1,000개, 본사에서 50% 비용 지원. 이디야는 12잔 구매 시 가능하고 가맹점이 약 3,800개. 근데 이게
가맹 그 점포 수가 3,800개까지 냈지만 실제 가맹점은 한 3,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보여지는 거와 실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본사가 50% 비용을 지원한다. 컴포즈는 10잔 구매하게 되면 한 잔 무료인데 가맹점이 2,100개 정도. 이 컴포즈만 가맹점이 다 분담한다라고 써 있네요. 저는 메가커피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컴포즈가 그 가맹점에게 100% 가맹점이 부담하네요. 전 메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메가가 더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좀 낫네. 뭐 그래봐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 사실 무료 쿠폰이라고 하는 게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도구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른 지점에서 먹고 와서 우리 지점에서 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쿠폰 적립을 시행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느냐, 특정 지점에서 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조금 편의성에서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도가 분명히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낫죠. 분명히 싸구려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뭐 2,000원대 미만을 보통 저가 커피라고 하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싸구려라고 비난하는 건 아니라 그냥 저렴한 가격대 커피들이 이런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커피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요즘에 저가형 커피들 뭐 1,500원에서 2,000원짜리 뭐 웬만한 커피 프랜차이즈 다 이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네에 있는 건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뭐 하삼동, 뭐 메가커피, 컴퍼즈, 벤티, 또 뭐야 테라커피, 뭐 하이오 커피, 또 뭐지? 뭐 트리플 A 커피, 뭐 블루샷 커피. 그러니까 좀 이제 제가 사는 인근에서 멀지 않은 데 있는 프랜차이즈는 일단 될 수 있는데 다 먹어보고 있습니다. 가격 싼 거는 일단 다 먹어보고 있고요. 뭐 이제 좀 가격대가 있는 것도 이제 좀 먹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커스텀 커피도 이제 먹으러 가볼 생각이에요. 자, 또 다음 기사가 있나 볼게요. 커피 창업은 늘었으나 가맹점 평균 매출은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네요. 또 이건 또 무슨 홍보성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자, 커피 전문점의 전국 가맹점 면적당 매출과 연평균 매출을 이제 좀 데이터를 좀 여기 좀 올려놨는데, 전국 가맹점, 이건 어디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제공했다라고 써 있네요. 프랜차이즈 저가 빅사이즈 박리담의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이제 가맹점당 면적당 매출입니다. 이게 면적이면 이제 한 평, 매출 순위를 정리한 건데, 지금 매출이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뭐지 이게? 면적당 매출이라고 해놓고 메가커피 2천만 원이라고 써놓으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아니, 나 도대체 이런 기사를 올릴 때 뭐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없어요. 연평균 매출, 면적당 매출 순위를 정리한 표 3.3 제곱미터. 3.3 제곱미터면 1평 아니에요, 1평. 그럼 메가커피가 한 평에 2천만 원씩이나 나온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아니, 이게 1년 매출인가, 한 달 매출인가, 그 내용이 없잖아요. 자, 일단 볼까요? 전국 가맹점 연 평균 매출, 연 매출로 봤을 때 메가커피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2,891만 2천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3억이면은 한 달에 한 평균 2천만 원대 후반 정도에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2천만 원대 후반 정도 나온다는 건데 여기 그럼 이 면적당 매출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평에 2천만 원이면 10평이면 2억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월 매출인지 연 매출인지 뭐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도표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내가 병신인가? 내가 병신인 건가?
뭐 이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냥 넘어갈래요. 아씨 머리 아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 좀 기사를 좀 잘 써봐. 기사를 좀 잘 써봤으면 좋겠네. 자, 이번 또 기사는 이제 자영업 관련 이제 통계 기사인데, 코로나19 이후에 1인 가구 증가와 사회 분위기와 자영업 판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뭐냐? 이 코로나 이전 이후에 이제 잘 되는 업종이 통신 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얘기하는 거죠. 펜션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직업훈련 학교, 그다음에 피부관리사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많이 생긴 거는 일단 통신 판매 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2022년도까지의 이제 업종별 증가율 탑5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높은 인상이 이 게스트하우스하고 이제 커피 음료 전문점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 카페 쪽 사업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주점, 뭐 이제 간이주점만 호프집은 대략 30% 가까이 이제 줄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다만 신규 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한 업종의 존속 연수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지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통신 판매업은 2년 7개월, 커피 음료 전문점은 3년 1개월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뭔 얘기냐? 카페가 3년 이내에 망할 확률이 80에서 90%라고 하는 통계의 어떤 근거 자료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창업 시장에 들어오곤 있으나 또 짧은 시간 내에 망하는 분야가 바로 이쪽 분야라다라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죠? 겸사 자영업 관련 기사를 좀 더 찾아보니까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자가 대출이 720조 원, 전체 대출의 70%를 넘었다. 그러니까 대출자의 대부분이 이 자영업자란 얘기인데 현재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지금 거의 1.5배 정도 지금 늘어나면서 이 자영업자들의 이 대출 증가세와 이제 취약계층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좀 데이터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경기 악화가 일어나면서 근데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대출에 대한 개인 자영업자들의 이제 어떤 애로 사항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시그널이 이제 여러모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유독 자살 사건과 관련된 이 기사들이 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40대에서 60대 이제 자살률이 전 세계 이제 넘버 원인데,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좀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들, 실질적인 이 자영업 시장을 이끌고 가는 이 세대들이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 좀 많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 위기의 이 현실을 좀 잘 버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냥 나 혼자만의 또 개소리일 수 있는데 그냥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더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음료 커피 한 잔 또 먹어보고서 이제 방송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뭐 너무 길어도 여러분들이 지겨워할 테니까 여기 선물로 받은 드립백이 하나 있어서 유통기한도 다가오고 선물을 받았는데 빨리 먹어야겠죠? 네, 이 테라로사 드립백입니다. 커피 from farms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윈터 솔티스. 네, 정확하게는 솔스티스가 맞겠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동지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또 개소리는 그만 집어치우고 그래 커피 빨리 먹어볼게요. 테라로사 드립백을 제가 이거까지 먹으면 이제 두 번째 정도 먹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제 한정 시즌으로 나온 제품이라 이제 이 시즌이 지나면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이 제품이 소개가 안 돼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20개 정도 담아갖고 선물용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 담아서 가격을 팔고 있는데 한번 검색을 다시 해볼까요? 어디 갔어? 로사 윈터 네 윈터 솔스티스 블렌드 드립백 해갖고 보통 10개들이는 없고 20개들이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네요. 보통 4만원대 초반에서 5만원대까지도 있는데 싸게 파는 건 이제 배송비를 이제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인데 보통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4만원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개당 드립백 가격이 이제 2,000원이니까 사실 싸다고 보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비싸다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보통 개인 카페 가면 뭐 비싸게는 3,000원대까지도 받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1,500원 정도가 이제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얘기가 또 너무 길어졌는데 인증샷을 하나 찍어 놓고 또 인증샷을 찍어 놔야 모든 게 증거가 있어. 증거. 네, 증거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었으니까 빨리 먹어봐야지. 일단 드립백이 10g이라고 써 있고요. 제가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여기도 저울로 오차가 나나. 일단 뜯어서 드립백이 또 이게 또 이렇게 생겼네. 네. 일단 이 종이가 좀 무거워갖고 10g이 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네요. 12.6g. 제가 봤을 때 이게 종이가 좀 두껍고 하니까 한 1.5g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내용물이 10g에서 조금 더 오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를 일단 뜯어서 먼저 자세를 좀 잡고 일단 때깔을 보면 확실히 이게 하이에서 CT 구간 정도의 이 블렌드된 커피로 느껴집니다. 진짜로 이게 뭐야 누르는 곳이라고 써있네요. 이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자세가 안 잡히는데? 이게 자세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이걸 좀 걸어야 되겠어요. 네. 이게 조금 제가 요즘에 먹었던 드립백하고는 좀 자세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0점을 잡아갖고 일단 좀 뜸을 들이고 천천히 커피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아씨 갑자기 목이 잠기지? 지금 제품을 보면은 이 루안다 40%, 파나마 40%라고 써 있고 나머지는 그 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걸 좀 별로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기를 해주지 않는 게 뭔가 좀 찜찜해. 그냥 써주면 좋을 텐데, 그쵸? 네, 또 좀 부어야지. 지금 20g이기 때문에 한 120g 정도만 내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뭘 먹을 때 내가 먹는 제품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고지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물어보기 좀 껄끄러울 때도 좀 있어요. 뭐 이제 테이크아웃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엔 좀 이제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좀 멀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홀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또 이거 물어보러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돈 내고 앉아서 먹을 때야 뭐 그것도 좀 그럴 때가 있어. 그냥 말 걸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뭐 저라고 해서 맨날 먹을 때마다 물어보는 건 아닌데 사실 그 소비자가 먹는 제품이 제가 돈 내고 먹는데 그 정도는 좀 상세하게 기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자기네들이 어떤 원두를 쓴다 이런 내용이 안 써 있습니다. 잘 모든 사이트들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가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사실 이 커피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장난질하기가 참 좋아요. 이런 거죠. 우리 좋은 거 쓴다. 좋은 거 쓴다 해놓고 실제로는 좋은 걸 안 써도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만 맞춰주면 어차피 일반적인 소비자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좋은 걸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진짜 확실하게 좋은 제품을 넣어서 뭐 향과 맛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드러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커피의 뭐 원산지 같은 걸 속인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노출을 할 때는 블루 마운틴 커피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성분 보면 블루 마운틴 함량 1% 미만 뭐 이제 이런 어떤 장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낚시죠, 낚시.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서 홍보는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커피가 많이 들어있지 않는 이런 게 뭐 많잖아요. 뭐 홍삼 음료, 뭐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일단 좀 다 내렸거든요. 맛을 좀 볼게요. 코로 느껴지는 향은 상당히 좀 고소한 향이 잘 납니다. 맛 좋은데? 맛이 좋은데? 내가 만든 커피보다 훨씬 맛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상당히 좋네요. 솔직히 좀 안 좋고 좀 까고 싶었는데 깔 게 없어.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첫 맛에는 약간 부드럽고 매우 라이트한 산미. 그러니까 따뜻한 커피니까 산미가 더 도드라지진 않겠죠. 물론 이런 걸 아이스로 먹어봐야 이제 산미가 더 많이 드러나는데 약간의 산미와 함께 이 중간에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 어떤 맛의 이음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밖에 나가서 프랜차이즈,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 2,000원짜리, 1,500원짜리 먹어보면 처음에 산미가 나다가 중간 맛이 없습니다. 중간 맛이 없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써진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맛이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이런 굴곡이 부드럽게 맛의 이음새가 이어져 가지고 뭔가 이 산미가 옅어질 때쯤 단맛과 고소한 맛의 바디감을 잡아주면서 점점 어떤 그 방향 전환, 맛의 전환이 불편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이런 테이크아웃 저렴한 커피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요. 아무래도 추출 세팅이 좀 잘 못됐다든가 아니면 챔버에 있는 산패된 커피를 먹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문을 할 때 보통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주문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도 테이크아웃 전문점들 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밖에서 주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산패된 커피를 먹을 확률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고 먹어보면 딱 그 불편한 맛들이 느껴지면 이거 내가 산패된 거 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 있는데 또 어떤 분도 이럴 거 아니야. 에이 뭐 그 몇 분 조금 산패됐다고 에이 여기서 구라를 쳐 그러는데 먹어보시면 차이가 나요. 진짜라니까? 학원에서도 맨날 실험하지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게 한 5분에서 10분만 지나도 분쇄된 걸 드리는 거랑 이제 막 갈려 나오는 거 먹을 때 맛 차이가 진짜 난다니까. 먹어보면 알아. 근데 지금 이게 드립백인데 막 진짜 풍부한 뭐 아로마와 입안에서 막 머금어지는 막 향이 풍부하게 막 뿜뿜 뽑아나진 않는데 이 맛의 균형감과 이 부드러운 이음새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미로 시작돼서 중간에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약간 단맛과 고소한 맛 그리고 약간 쌉싸름한 맛까지 매우 균형 잡히게 넘어가면서
먹고 났을 때 입안에 퍼지는 이 고소한 향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120g을 내렸는데도 괜찮은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밖에서 사 먹는 뭐 웬만한 프랜차이즈 커피보다 훨씬 나아요. 물론 이게 이제 양이 적죠. 이게 뭐 큰 양은 아닌데 맛이 상당히 균형 잡혔다. 사실은 이제 루안다 40%, 파나마 40%, 사실 이제 루안다 커피도 한때 많이 썼었던 이제 블렌드용 원두로 많이 썼었는데 이 약간 노출이 많이 안 되는 원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 루안다 써요. 뭔지 이렇게 막 강조하진 않잖아요. 특히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도 뭐 루안다 커피를 쓴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루안다 커피가 이제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할 때, 로스팅 할 때 루안다를 사다가 한번 했었던 이제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맛이 무난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루안다 커피에 대한 어떤 불편한 인식이 없는데, 실제로 요즘에 한때 트렌드가 이 루안다 커피를 블렌드용으로 많이 썼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한번 요즘 루안다 생두가 얼마인가 한번 좀 시세를 좀 볼까요? 그냥 뭐, 많이 가는 알마시엘로? 뭐 알마시엘로 사실 많이 이용하시죠 사람들이. 네. 물론 생두 업체가 알마시엘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생두 찾기로 들어가서 생두 정보로 쳐서 루안다로 검색을 해볼게요. 요즘 루안다 베리 내추럴이 24,000원, 폴리워시드 15 플러스. 루안다 커피도 이제 스크린 사이즈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보통 AA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15 플러스면 이게 스크린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인조보 FW가 이제 폴리워시드의 약자 그냥 쓴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왜 약자 쓰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15 플러스니까 스크린 사이즈가 15 사이즈 이상 뭐 이런 표기인 것 같고요. 보통 15 플러스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AA보다는 이제 등급이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이 스크린 사이즈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15 사이즈 이상이면은 거의 C에서 뭐 AB? 약간, 아니, 거의 C에서 AB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A나 뭐 A 등급으로 보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이제 작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생두를 분류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달라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이는 것 뿐이지 완전 똑같지 않는데 어찌 됐든 요 커피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시세가 어떤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루안다 커피가 이렇게 막 저가형 커피들은 아니구나 라는 취지에서 뭐 한 17,000원대에서 뭐 15,000원대도 있습니다만 저렴한 제품이 현재 국내에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여기만 기준을 놓고 봐서 뭐 비싸다 싸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커피가 이제 르완다와 파나마 베이스 커피에다가 뭐 다른 걸 섞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맛이 없지 않아서 지금 커피가 좀 식은 상태에서 먹어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식으니까 이제 쓴맛이 조금 더 많이 부각은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맛이 상당히 균형 잡혀 있다. 그러니까 드립백임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서 테라로사를 제가 사실 안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테라로사 커피에 대한 어떤 견해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드립백을 먹어보니 상당히 괜찮구나.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테라로사 커피 한번 다시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커피라는 게 물론 먹고 마시는 거다 보니까 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좀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사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맛으로만 분간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로스팅을 또 해서 가공을 해서 또 이렇게 먹는 거다 보니까 얼마든지 약간 조금 눈 가리고 아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진 않는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게 또 커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커피라고 하는 분야가 좀 많이 가리워져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녹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업로드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이 주민님이랑 이 커스텀 커피를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후속 녹음된 내용이 이제 올라오면 이제 만나서 커피를 먹은 거고, 만약에 안 올라오면 안 먹은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